50 내 안의 데미안을 만나다. 김성희 지음. 프롤로그. 늦은 퇴근 후 욕실 거울 앞에 선 중년 여자. 콧방울에서 시작된 팔자주름은 짙은 경계를 그리며 입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다. 이마선을 따라 촘촘하고 가지런히도 올라온 흰머리는 이제 뽑아서 어찌해볼 정도로 지났다. 누군가가 그랬다. 늙음은 서서히 오지 않고 벼락같이 밀어닥친다고. 서늘하게. 하루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낸 그날 밤, 거울 속 낡고 늙어진 민낯에 나를 보게 되었다. 이게 나인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낯설었다. 하기야 엄마는 내 나이쯤 첫 손녀를 봤었다.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다. 나도. 정년을 이제 10여 년 앞두고 있다. 보통의 삶이 그렇듯 청춘의 대부분을 일에 매달렸다. 짜놓은 공식처럼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데 행복했다. 이 나이쯤 되면 을에 갖추고 사는 것들을 갖추고 남편도 아이들도 자상하고 건강하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기도 한데,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무언지 모르게 헛헛하고 불안했다.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커멓게 차올랐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알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어느 겨울 퇴근 버스를 기다리다 무심결에 틀어본 영상 하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운명을 다룬 이야기였다. 나에게 미래란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세계 정도의 막연함 외에 그 어떤 정서적 압력으로 다가온 적 없던 단어였다. 가까운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무방비 상태인 내가 맞부딪힐 공포에 서늘하면서도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다. 희뿌연 연기가 거치고 저편에 존재하던 미래가 내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곧 다가올 세상이라며 보여주는 영상은 마치 미래의 언어를 끌어다 쓰는 것처럼 생소했다. IT는 내 일상과 멀었고 문서 작업이 컴퓨터 사용의 대부분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들을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의 인지 능력이 평균 이상은 된다고 믿고 살았는데 보기 좋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내용을 알지 못하니 그 쉬운 좋아요도 누릴 수 없었다. 아래 달린 댓글을 하나둘 읽어가며 그들만의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어디쯤 사는 것일까? 살아온 날보다 더 큰 인생이 밀어닥치고 있는 듯 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끝도 없고 답도 없는 혼자만의 독백이 가슴속에서 회오리치고 있었다. 이대로 10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은 독립하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는 직장인으로 엄마로서도 큰 역할이 필요 없을 그때부터 내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질문에 맞닥뜨릴 것이다. 그때 나는 나를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매일 아침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존재?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생각해 본 적 없던 미래, 생각할 필요도 없던 미래. 그 미래가 나를 어지럽게 했다. 알아보자, 지금부터라도. 현재에 충실한 게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라면 미래를 위한 무언가도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버스 안에서 나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이 말을 되뇌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하자. 알아야 불안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불안에서 벗어나야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도 생길 테니까. 설렘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은 이때부터 나를 흥분시키고 가라앉혀가며 40 후반 진정한 인생 공부의 여정으로 이끌었다. 2022년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우선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찾아 합류했다.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낯선 이들과 함께 새벽 기상부터 시작했다. 공부하려면 무엇보다 시간 확보가 중요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새벽밖에 없었다. 온라인의 자기개발 세계는 놀라웠다. 내 나이 또래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이유로 몰려들었다. 그것은 흐름이고 대세였다. 길어진 노년,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각자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연초라 그런지 모인 사람의 숫자로도 그 열기는 더해갔다. 새벽 공부가 일상이 됐고, 사무실과 집이 전부였던 인생의 공간이 전국으로 온라인으로 확대되었다. 모인 사람들 모두 각자 저마다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었고,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새벽마다 화면으로 만나는 우리지만 그저 간절한 눈빛만으로도 자연스레 동지애를 느끼며 점점 더 깊이 배움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절박한 중년들의 자기개발이라는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로 탈도 많았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체력을 뛰어넘는 열정에 몸이 상하기도 했고, 밤낮으로 노트북 앞에만 앉아있으니 가족들이 의도치 않게 소외되기도 했다. 난생 처음 나를 위해 산다는 이 감각과 에너지가 나를 황홀하게 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와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조화롭게 조정해가며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었다. 퇴근길 버스에서 미래를 만난 그날 이후 내 삶은 급변했다. 세상 변두리 어디쯤 서 있던 나를 사람들이 감각하고 변화하는 세계의 한가운데로 데려와 부딪히고 깨치게 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고 두려웠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날들이었다. 이런 나의 변화된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몇 해가 지난 후 미래라는 단어 앞에 설레고 두려웠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궁금했다. 직장인이자 엄마이자 아내인 나와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손에 쥔 여러분에게는 아직 내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길고 긴 인생이 있다. 평생을 틀에 맞춰 살아왔다면 중년 이후의 삶은 별다른 공식도 제재도 없다. 마음만 먹으면 그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진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낯설고 두렵지만 설레는 이유기도 하다.
마흔의 어딘가를 살아가다 하루아침에 벼락같이 떨어진 낯선 불안의 경험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 불안 속으로 걸어가는 나의 여정이 있다. 안개를 걷어내고 미래의 문을 여는 내가 있다. 그리고 내 곁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